이게 뭐야? 장례식장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통 차가 아니라 번호판을 보니 관용차들이었죠. 경아는 졸음을 떨치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밖을 내다봤는데 정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령, 중령, 대령급 장교들이었죠. 손에는 하나같이 하얀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지? 왜 군인들이? 경아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장례식에 왜 이런 분들이 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차들이 들어오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젊은 장교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고위 장교까지 나이도 계급도 다양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고인이 군 관련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식당 하시던 분인데. 경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식당을 했던 것은 맞지만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찾아올 이유를 모르겠었거든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대학가 골목에서 첫 번째 불빛이 켜집니다. 충성식당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 이말순 여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죠. 7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고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말순 여사의 손은 능숙하게 물을 깎아내립니다. 수십 년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온 일상이죠. 된장찌개용 무는 조금 두툼하게, 김치찌개용 무는 얇게 썰어야 한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린 솥에서 쌀이 끓기 시작하면 말순 여사는 벽시계를 바라봅니다. 6시 반이 되면 첫 손님이 올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동네의 로테크 생도들이 북적이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죠. 그때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젊은 군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손님 몇 명 받기도 어려운 날이 많습니다. 말순 여사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 그 녀석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벽 한쪽에는 색이 바랜 사진들과 편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20회, 30회 전 로테크 생도들이 보낸 것들이죠.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김상훈이 그놈도 벌써 40이 넘었겠네. 말순 여사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김상훈은 특히 기억에 남는 생도였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인지 늘 배가 고파 보였고 말순 여사는 몰래 반찬을 더 주곤 했습니다. 가끔은 빨래까지 해주며 친어머니처럼 돌봐주었죠.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상훈이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했던 인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요. 말순 여사에게는 자식이 있지만 그 아이들보다도 더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이 상훈이가 임관한 날로부터 정확히 21년이 지난 날이네요. 말순 여사는 달력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어둡니다. 상훈이 임관 21주년. 아침 7시가 되자
옆 가게를 운영하는 하승철 씨가 들어옵니다. 5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격의 승철 씨는 말순 여사에게 몇 안 되는 단골 손님 중 하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서 와요, 승철 씨. 된장찌개 드실 거죠? 네, 늘 그렇듯이요. 승철 씨는 말순 여사의 외로운 일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고마워서 일부러 이른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어머니, 요즘 손님들이 많이 줄었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벌써 북적북적했는데 말순 여사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대답합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작은 식당 안을 가득 채우죠. 하지만 그 냄새를 맡을 사람은 승철 씨뿐입니다. 그때 그 로테크 생도들 말씀이시죠? 정말 대단했는데요. 맞아요. 그 녀석들한테는 제가 군 엄마였거든요. 말순 여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비록 지금은 쓸쓸하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보람찬 시간들이었거든요. 젊은 군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어머니의 정성을 나누어 주던 그 시절 말입니다. 승철 씨가 된장찌개를 맛보며 말합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은 변하지 않네요. 이 맛이면 분명히 다시 손님들이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말순 여사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의 입맛도 달라졌죠. 무엇보다 이 동네에는 더 이상 로테크 생도들이 없습니다. 식당 한켠에 놓인 오래된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순 여사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군인들을 보며 예전 생도들을 떠올리곤 하죠. 저 젊은 장교들도 누군가의 아들일 텐데 혼잣말을 하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조용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고 손님들도 예전만큼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는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언젠가 그 시절 생도들 중 누군가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자식은 몰라줘도 그놈들은 꼭 잘 먹었습니다 하며 인사했지. 말순 여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따뜻한 기억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며칠 후 오후 말순 여사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손님 발길이 더욱 뜸해진 요즘이죠. 그런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말순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고 돌아봅니다. 딸 경아가 서 있었죠. 몇 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네요. 어머, 경아야. 언제 왔니? 조금 전에 왔어요. 경아는 식당 안을 둘러봅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색이 바랜 벽지,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죠. 엄마, 이 식당 이제 정말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말순 여사의 손이 멈춥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딸이 첫마디로 하는 말이 이것이라니요. 정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보세요, 엄마. 손님도 거의 없고 이 동네도 다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엄마 혼자서 이런 큰 식당 운영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경아는 가방에서 팸플릿 몇 장을 꺼냅니다. 요양원 안내 자료였죠. 여기 괜찮은 요양원들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말순 여사는 팸플릿을 받아들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죠. 난 여기가 좋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이 나이에 혼자 이런 식당 하시면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경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동네에 엄마 이름 걸린 간판 남겨두는 것도 이제는 좀 창피해요. 제 친구들이 가끔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거든요. 말순 여사의 손이 다시 멈춥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히는 것 같았죠. 창피하다고? 네. 엄마가 이런 허름한 식당 하시는 거 알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저희 남편도 좋아하지 않아요. 경아는 재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새 남편은 제법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경아는 그 사람의 체면을 많이 의식하며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요양원에 가시라는 거니? 네. 그게 엄마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말순 여사는 경아를 쳐다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아이가 되었을까요?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경아야, 엄마가 이 식당을 왜 하는지 아니? 그냥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말순 여사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가리킵니다. 이 아이들 때문이야.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줬거든. 경아는 벽을 바라봅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의 사진이 가득했죠. 그런데 경아에게는 그저 낡은 사진들로만 보일 뿐입니다. 엄마, 그게 다 옛날 일이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다 어디 가서 잘 살고 계실 텐데 왜 아직도 그 일에 매달려 계세요? 매달리는 게 아니야. 기다리는 거지. 뭘 기다리세요? 언젠가 그 아이들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잖니. 그때 엄마가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하니? 경아는 한숨을 쉽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집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 일인데 누가 다시 찾아와요? 너는 모른다. 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얼마나 효자처럼 굴었는지 너는 모르거든. 그래도 지금은 다 각자 바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엄마만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경아는 시계를 봅니다. 벌써 오후 3시가 넘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거든요. 보세요, 엄마. 이렇게 손님도 없는데 계속 여기 계시면 뭐 하세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하승철 씨가 들어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 따님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경아는 건성으로 인사하고는 다시 말순 여사에게 돌아섭니다. 엄마, 저 진짜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정리하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승철 씨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경아야, 엄마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엄마, 그러니까 그런 소리 더 이상 하지 마라. 경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방을 들고 일어서죠. 알았어요. 엄마가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경아가 나가려는 순간 말순 여사가 뒤에서 말합니다. 경아야. 네. 밥은 먹고 가니? 경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집에서 먹을게요. 문이 닫히고 식당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승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순 여사는 대답 대신 쟁반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말순 여사는 벽에 붙은 사진들과 편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딸의 말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경아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 여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식당 준비를 했지만 어딘지 기운이 없어 보였죠. 딸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마음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이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승철 씨가 단골처럼 들러 된장찌개를 주문했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잠깐 들르셨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말순 여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몸이 휘청거렸죠. 말순 여사는 벽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잠시 후 어지러움이 조금 가라앉자 말순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싶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말순 여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었죠. 그래도 식당 문은 열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이상하네. 말순 여사는 쌀을 씻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해온 일이라 몸이 알아서 움직였죠. 하승철 씨가 평소 시간에 들어왔을 때 말순 여사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나이가 나이인지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첫 번째잖아요. 승철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말순 여사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말순 여사는 식당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죠. 머리가. 말순 여사는 머리를 감싸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시간 후 택배를 배달하러 온 기사가 쓰러진 말순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뇌출혈로 인한 급성 뇌사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경아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일주일 전 차갑게 대했던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경아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말순 여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말순 여사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작은 장례식장에서 말순 여사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경아는 형식적으로 상주 역할을 하며 장례 준비를 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조문 오실 분들이 있을까요? 경아가 장례사에게 물었습니다. 동네 분들 몇 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인께서 워낙 조용히 사셨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경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더 부담스러웠거든요.
빨리 장례를 치르고 정리하고 싶었어요. 빈소는 정말로 한산했습니다. 하승철 씨와 동네 몇몇 분들이 조문을 와주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경아 혼자 빈 빈소를 지키고 있었죠. 엄마, 정말 이렇게 쓸쓸하게 가시는 거예요? 경아는 말순 여사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말순 여사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빈소는 너무나 적막했어요. 장례 이틀째 되는 날, 경아는 부동산 중개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식당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언제쯤 보러 오실 수 있어요? 아, 그 충성식당 말씀이시죠? 위치가 괜찮으니까 금방 매수자 나올 것 같은데요. 경아는 빈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장례 끝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하승철 씨가 다가왔습니다. 따님, 식당 정리하시려는 거예요? 네. 어차피 혼자 운영할 수도 없고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하신 일인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승철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경아는 빈소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했던 차가운 말들이 후회로 다가왔지만 이미 늦었죠. 엄마 미안해요. 그때 그렇게 말해서. 하지만 말순 여사는 이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빈소는 여전히 적막하기만 했고 경아는 혼자서 죄책감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어요. 장례식장 밖으로는 가끔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말순 여사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죠. 경아는 엄마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엄마가 너무 과거에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경아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로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엄마의 모습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 셋째 날 밤 경아는 빈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조문객도 거의 없었고 장례식장은 고요하기만 했죠.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서 갑자기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장례식장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통 차가 아니라 번호판을 보니 관용차들이었죠. 경아는 졸음을 떨치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밖을 내다봤는데 정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령, 중령, 대령급 장교들이었죠. 손에는 하나같이 하얀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지? 왜 군인들이? 경아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장례식에 왜 이런 분들이 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차들이 들어오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젊은 장교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고위 장교까지 나이도 계급도 다양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고인이 군 관련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식당 하시던 분인데.
경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식당을 했던 것은 맞지만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찾아올 이유를 모르겠었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온 장교 한 분이 빈소 입구에서 경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죠. 혹시 이말순 여사님의 따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성은 정중하게 경례를 한 후 말했습니다. 김상훈 중령입니다. 충성식당 말순 여사님, 우리 군 엄마였습니다. 경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상훈이라는 이름은 엄마가 가끔 언급하던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나타난 거였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동기가 우연히 부고를 보고 연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급히 연락을 돌렸죠. 상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빈소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훈아, 여기구나. 머리가 반백인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장교들이 줄을 이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사님, 한소령은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셨는데. 경아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말로 나타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늦었죠. 빈소는 순식간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정숙하게 조문을 하며 말순 여사의 영정 사진 앞에서 묵념을 올렸어요. 여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중령이 영정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상훈이 경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언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상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거든요. 이때 또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아직도 식당을 하고 계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요즘은 손님이 거의 없으셔서. 경아가 대답하자 장교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네요.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한 대령이 경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께서 평소에 저희들 이야기를 하시곤 했나요? 네, 가끔씩 하셨어요. 특히 김상훈 씨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상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자주 안부라도 여쭈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그때 빈소 밖에서 또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어요. 예비역들까지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였죠.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장례식장 관계자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문객이 한꺼번에 몰려온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경아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과거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거가 이렇게 현실로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누구세요? 빈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전 로테크 출신입니다. 저도 여사님 밥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여사님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같은 대답들이 이어졌습니다. 경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말이죠. 상훈이 경아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 여사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경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몰랐거든요. 저희에게는 진짜 어머니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외로웠던 저희에게 따뜻한 밥과 정성을 주신 분이에요. 경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빈소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적막했던 공간이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죠. 엄마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밤새 소식을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대한민국 전역에서 말순 여사를 기억하는 예비역 장교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경아는 하룻밤 사이에 바뀐 상황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산했던 빈소가 이제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거든요. 따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예비역 대령이 경아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와서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경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상훈이 다른 장교들과 함께 경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따님, 여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사님이 저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엄마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말이죠. 한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5년 전 로테크 생도였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용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런데 여사님께서 밥값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밥값을 안 받으셨다고요? 네. 그냥 잘 먹고 훌륭한 장교가 되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른 소령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사님께서 반찬을 더 주시면서 고향 음식 생각나지 않냐고 물어보시곤 했죠. 정말 친어머니 같으셨어요. 경아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 대령이 말했습니다. 제 군 생활이 무너지던 날이 있었어요. 훈련 중에 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여사님 식당에 갔는데 제 표정을 보시더니 뭔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된장국 한 그릇을 더 끓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국물처럼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실수 한 번으로 포기하는 사람은 진짜 군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대령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날 여사님의 된장국 때문이에요. 경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또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저희 빨래까지 해주셨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었는데 몰래 제 속옷까지 빨아서 갖다 주셨거든요. 정말요? 네.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 말이죠. 상훈이 경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님, 여사님은 저희에게 단순히 밥을 주신 분이 아니었어요.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경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알던 엄마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엄마가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경아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자주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해졌어요. 저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께서 아직도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았다면 그때 빈소 입구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한 젊은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작년에 임관한 대위입니다. 아버지가 20년 전 여사님께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하셔서 대신 왔습니다. 젊은 대위는 편지를 경아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여사님께 드리려고 쓰신 편지인데 주소를 몰라서 못 보내고 계셨어요. 이제라도 전해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경아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은혜로운 군 엄마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읽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경아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사님, 안녕하세요. 20년 전 로테크 생도였던 박민수입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어머니처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훌륭한 군인이 되었고 지금은 제대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사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아는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겠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경아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창피하다고까지 말했는데. 상훈이 경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여사님께서 자랑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경아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엄마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빈소는 이제 엄마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경아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죠. 장례 마지막 날 경아는 충성식당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후 처음으로 엄마의 식당을 제대로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이곳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경아는 벽에 빼곡하게 붙어 있는 사진들과 편지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낡은 사진들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으로 느껴졌어요. 첫 번째 편지를 떼어서 읽어봤습니다. 충성식당 어머니께 덕분에 무사히 임관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밥과 정성 잊지 않겠습니다. 꼭 훌륭한 장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글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경아는 다음 편지를 읽었어요. 어머니, 제가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려웠을 때 힘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 엄마, 제가 결혼합니다. 신부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꼭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경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때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김상훈이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뒤에는 충성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상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의 진짜 어머니 말순 여사님과 함께 임관 기념일에. 경아는 이 사진을 보며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식 같은 존재였구나 싶었어요. 벽 한쪽에는 더 오래된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방 부대로 발령났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 맛을 잊을 수 없어요. 군 복무 잘 마치고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사님, 제가 중대장이 되었습니다. 부하들에게도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모두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편지 하나하나가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아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왜 이 식당을 포기하지 못했는지를 말이죠.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엄마가 평생 사용하던 조리도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낡은 도마에는 수많은 칼자국이 있었고 냄비들은 오래 사용해서 바닥이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여기서 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지으셨구나. 경아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상상해 봤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이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던 모습을 말이죠. 냉장고 문에는 작은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훈이가 된장찌개 좋아함, 민수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많이, 영우는 밥 적게. 하나하나 손님들의 취향을 적어둔 메모들이었어요. 경아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며 손님들을 돌봤던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상훈이 들어왔습니다. 따님, 여기 계셨군요. 네. 엄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상훈은 경아 옆에 서서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상훈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상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드렸어요. 임관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꾸준히 찾아뵙고 안부도 여쭈었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소홀해졌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진급하고 그런 일들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요. 상훈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더 높은 계급에 올라가고 더 좋은 자리에 가서 찾아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루셨던 거군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십몇 년이 흘러버렸어요. 작년에 여사님을 찾아뵙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죠. 상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돼요. 왜 그때 바로 찾아뵙지 않았을까요? 경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에게 차갑게 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후회되었거든요. 우리 모두 늦었네요. 네, 정말 늦었습니다.
그때 경아는 벽 한쪽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액자에 넣어진 낡은 수첩이었어요. 이게 뭐지? 경아가 액자를 열어보니 엄마의 수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날짜별로 손님들의 이름과 특이사항들이 적혀 있었어요. 1998년 3월 15일 마이너스 상훈이 임관 기념일. 된장찌개 3그릇 먹음. 정말 기특하다. 1999년 6월 20일 마이너스 민수가 결혼한다고 함. 축하해준다고 밥값 안 받음. 2000년 10월 10일 마이너스 영호가 소령됐다고 인사옴. 장하다 우리 장교. 경아는 수첩을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아이들을 돌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내 자식들은 몰라줘도 괜찮다.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엄마. 경아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의 진짜 마음을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따님, 괜찮으세요? 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나는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경아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야 엄마의 진짜 모습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그날 저녁 경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 매매를 취소한다고 말했어요. 네. 갑자기 왜요? 이미 관심 있어 하는 분도 계시는데. 죄송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식당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아는 일찍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하고 화장장으로 가는 날이었죠. 상훈을 비롯한 여러 장교들이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두 정복을 차려입고 경건한 표정이었어요. 따님, 안녕하세요. 네, 일찍 오셨네요.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장례식장에서 영정을 모시고 나올 때 경아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 양쪽으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도열해 있었거든요. 예비역들까지 포함해서 수십 명이 넘었어요.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경아는 감동받았습니다. 엄마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온 것이 고마웠어요. 연구차가 화장장으로 향할 때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행렬이 장관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싶었어요. 화장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의식을 치를 때였습니다. 상훈이 다른 장교들과 함께 나섰어요. 여사님께 마지막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충성식당 이말순 여사님께 경례. 정중한 경례와 함께 군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아는 이 순간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였는지 실감했어요. 여사님, 편히 쉬십시오. 장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화장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아는 눈물을 흘리며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화장이 끝나고 유고를 모실 때 상훈이 경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일찍 찾아뵀다면.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경아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준 것이 감사했거든요. 그때 한 대령이 경아에게 말했습니다. 따님, 여사님 뜻을 이어받아 식당을 계속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여사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셨던 공간이잖아요. 없어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경아는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상훈이 말했습니다. 여사님의 요리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몇 주 후 경아는 정말로 식당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약속대로 장교들이 찾아와 엄마의 요리법을 가르쳐 줬어요.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셨어요.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를 이 정도 넣으시고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보며 경아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식당 한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군 엄마 이말순 여사 추모관이라고 적힌 액자였어요. 그 아래에는 엄마의 사진과 함께 장교들이 보낸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상훈이었습니다. 따님이 끓인 된장찌개 맛보고 싶어요. 경아는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아니, 장교들이 가르쳐 준 엄마의 방법대로 말이죠. 어떠세요? 상훈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사님 맛이에요. 정말 그때 그 맛이에요. 경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의 맛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식당에는 예전처럼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기억하는 장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손님들도 왔어요. 하승철 씨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따님이 하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엄마만큼은 못해요. 아니에요. 마음이 다르잖아요. 이제는 정말 이해하고 만드시는 거니까요. 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달랐어요. 이제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경아는 식당 정리를 하며 엄마의 영정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밥 짓고 기다릴게요.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어 볼게요. 영정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아의 결심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충성식당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아의 손으로 말이죠. 이곳에서 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과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충성식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경아는 이제 엄마의 요리법을 거의 완벽하게 익혔고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식당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인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엄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상훈이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찾아오곤 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김치찌개 드실 거죠? 네, 역시 저를 잘 아시네요. 경아는 웃으며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손님들의 취향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되었거든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다행히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 젊은 군인들도 종종 와요. 그거 좋네요. 여사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상우는 김치찌개를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여사님 맛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똑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더 연습해야죠. 그때 식당 문이 또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하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경아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젊은 군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딘지 어색해 보이고 외로워 보였어요. 처음 오시는 거죠? 네. 근처 부대에서 근무하는데 동료가 여기 밥이 맛있다고 해서요. 그럼 반찬 조금 더 드릴게요. 경아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반찬을 더 많이 담아줬습니다. 젊은 군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렇게 많이 주셔도 되나요?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젊은 군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엄마 마음이 조금 이해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혼자 지내는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정말 맛있어요. 고향 엄마가 해주던 맛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젊은 군인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네, 언제든 오세요. 군인이 나간 후 상훈이 경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여사님 같으세요. 그런가요? 네. 그때 여사님께서도 저희에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경아는 뿌듯했습니다. 엄마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직장인들,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예비역 장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승철 씨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네, 다행히 손님들이 많이 와주세요. 여사님께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엄마가 보신다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곳이 예전에 이말순 여사님이 하시던 식당인가요? 네, 맞아요. 저는 여사님의 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웃 동네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사님께 많이 배웠거든요. 중년 여성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사님께서 젊은 군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면서 정말 많이 감동받았어요. 저도 따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딸분께서 이어받아 하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의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좋아요. 경아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명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있었어요. 저녁 무렵 경아는 식당 정리를 하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갔고, 그 중에는 외로워 보이는 젊은 군인도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남긴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내 자식들은 몰라줘도 괜찮다.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 경아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정말로 이 젊은 군인들이 자식 같은 존재였구나 싶었어요. 수첩 여백에 경아도 한 줄 적어봤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군 엄마가 되어줄게요. 그날 밤 경아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는지,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 알겠어요. 영정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경아는 엄마가 자주 하시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경아도 손님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충성식당의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엄마의 정신을 이어받은 딸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과 마음을 전해주는 곳이 된 것입니다. 내일도 또 누군가가 이곳을 찾아올 것이고, 경아는 엄마처럼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 엄마 이말순의 정신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엄마, 이제 제가 밥 짓고 기다릴게요. 또 누군가에게 따뜻한 군 엄마가 되어줄게요. 충성식당에는 오늘도 따뜻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